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차 비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죠. 결국 우리가 택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고 전기차와 가스차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흐름이 어떤지를 계속 읽어 놓자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송도동 족제빈님이라는 인천에서 개인 택시 전기차를 하고 계신 유튜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이 20만 킬로까지 타는데 들어간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신뢰를 안 하시니까 저분의 내용은 신뢰를 하실 거잖아요. 자, 허락 없이 내용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분은 전기 택시 중에서는 가장 전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분의 전기 택시 연료비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분이 타시는 건 지금 가장 좋은 전비의 차량입니다. 아이오닉 6의 타이어는 18인치짜리입니다. 그래서 연비 최고 좋을 때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저분이 15만 킬로까지 타는 데는 연비가 6.7km per kWh에 그때까지 충전 비용은 대략 269.5원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완속으로 쓰신 거겠죠. 그래서 충전 비용은 대략 한 603만원, 그냥 600 잡읍시다. 그 다음 가까운 시점에 이제 15만에서 20만 킬로 사이에는 그 충전 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연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6.6kWh. 그 다음 충전 비용은 290원. 그래서 대략 219만원 정도. 그러면 전체에서 그냥 단순히 꼬다리 떼고 800만원이라고 잡읍시다. 20만 킬로 타는데.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한 45만원 충전 비용이고, 그 다음 10만 킬로에 자, 감속기 오일을 교체했고 그 비용이 10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타이어. 다만 저분은 18인치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해서 지금 60만원이에요. 자, 타이어는 저분이 5만 킬로 정도마다 교체를 하고 현재까지 4번에서 5번 정도를 교체했다 라고 합니다. 한 번에 60만원 정도의 타이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4번만 잡아도 24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분은 18인치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이오닉 5 가장 택시로 많이 팔리는 차죠. 그 다음에 EV6 두 번째로 많이 팔리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6나 EV3나 뭐 그 외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5와 EV6는 19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20인치가 있고, 자, 19인치는 순정 타이어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굳이 전기차를 한다면 차라리 타이어 작은 걸 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니로 같은 게 오히려 정답인 거죠. 전륜에다가 타이어 폭도 작으니까 교체 비용도 저렴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EV3 같은 경우도 17인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토레스가 18인치가 있고. 그래서 17인치나 18인치 타이어가 있는 전기차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9인치를 기본으로 하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건 글쎄요. 뭐 그러면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아니 그 순정 타이어 좀 싼 거 넣으면 되지 않냐. 소나타의 타이어가 짝당 7만원 초반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러면 현대차가 소나타 택시에는 7만원 초반짜리 타이어를 신겨놨는데 왜 아이오닉 5 택시 같은 데는 19인치짜리 짝당 새 걸로 하면 20만원 초반에 그런 걸 비싼 걸 씌워놨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일부러 비싼 거 씌워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기차는 무겁죠. 속도는 빠르죠. 그러면 정지할 때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덩어리가 무거운 데다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타이어가 폭이 넓고 어떻게든 좋은 걸 신겨야 돼요. 그러니까 택시임에도 순정이 19인치겠죠. 근데 그걸 타이어 가격이 비싸니까 싼 걸 넣겠다? 그럴 거면 굳이 전기 택시를 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자동차 회사가 이 정도는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싼 걸 넣는다? 그러면서 연료비를 아끼겠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이어는 자동차 회사가 신겨 놓는 순정 정도 급은 신기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여튼 이분이 운행하는 비용에서 대략 한 20만 킬로까지 타는데 800만 원 정도의 충전 비용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나타를 한번 보죠.
대략 10,000km 타는데 공인연비 9.5. 물론 이제 그거보다 안 나오겠지만 그냥 9.5로 잡고, 그다음 지금 충전 가스 비용이 뭐 1,070원. 거기에서 우리가 할인받는 거 하면 대략 10,000km 타는데 99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00 km 하면 990만 원입니다. 자, 저분은 가장 연비 좋은 전기 택시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0,000 km에, 반면에 우리 소나타는 대략 99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단순히 딴 거 다 떼고 순수하게 연료비만으로 하면 40.4%예요. 이미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3분의 1은 이미 더 들어가는 거예요. 3분의 1에서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 순수하게 연료비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외의 것들. 자,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순정이 뭐 7만 원 초반이면 새 거예요. 그냥 순정이에요, 순정. 그러면 그거 내짝해서 장착비까지 하더라도 35만 원이 안 돼요. 자, 18인치만 하더라도 60만 원이죠. 19인치 하면 8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5만에서 한 7만 정도 잡고 교체한다라고 할 때 소나타 끽해봤자 한 번에 35만 원이고 3번, 4번 갈아도 100만 원 초반입니다. 반면에 60만 원짜리나 80만 원짜리로 4번 갈면 얼마입니까? 아이오닉 5 순정으로 갈면 그거 90만 원 돈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못하고 한 80만 원, 70만 원으로 4번 가면 48이 32, 280에서 한 300만 원 돈입니다. 3번, 4번 가면. 여기에서 이미 확 벌어지는 거예요. 연료비로 많이 아끼긴 하지만 타이어 인치가 클수록 확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타이어 교체에서. 그러면요, 오일 갈고 그러지 않냐? 오일 교체 비용 얼마입니까? 선생님들 얼마에 가십니까? 싸게 가는 분들은 막 4만 원대 갈잖아요. 평균 5만 원에 갈 수도 있고, 저도 최근에 간 거 막 합성유로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6만 원, 6만 5천 원에 갈았습니다. 인건비가 안 오르는가 봐요, 한국은. 그러니까 내가 한 10몇 년 전에 갈던 그 비용과 지금 복지 매장에 가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10만 킬로까지 가는데 9번 간다라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뭐 95, 45, 45만, 50만 원 돈이면 9번 갑니다. 거기에다가 10만 킬로까지는 크게 고장 날 게 없죠. 뭐 점막 플러그나 이런 건 부조 좀 생기면 그때 적당히 보고 이제 갈면 되고, 갈아봤죠. 그거 얼마 안 하고. 그다음 뭐 하체 부식률은 오히려 전기차가 더 하체 처리해야죠. 우리 소나타야 뭐 가벼우니까 뭐 하체가 그렇게 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뭐 폐차할 때까지 안 바꾸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겁고 빠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체 처리할 때도 돈이 더 들어가겠죠. 감속기 오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 오일 갈지만 전기 택시는 감속기 오일을 교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이어로 본다면 한 18인치 정도 하면 서로 정비비랑 이거랑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교체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19인치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오히려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것들이 19인치로 본다면 타면 탈수록 비용에서, 사실 정비 비용에서 더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자꾸 제가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오닉 5의 순정 타이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제발, 제발. 그래서 결론은 20만 킬로까지 타는데 1200만 원의 연료비 차이가 납니다. 1200만 원을 아끼는 거죠. 근데 자, 전기차가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싸게 뽑아도 얼마 정도 하죠? 최소 뭐 3천 초중반 이상은 줘야 되죠. 근데 꽤 괜찮게 타려면 이제 3천 중반 이상은 줘야 됩니다. 소나타 얼마 하죠? 지금 뭐 간이 분들은 한 2,300만 원대죠. 뭐 그렇게 하면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타고 20만 킬로까지 타는 데 들어가는 정도를 하면 사실은 거의 동일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차량의 잔존 가치가 남아 있겠죠. 그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 택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가 있어요. 20만 킬로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이미 내연기관은 역사가 너무 오래됐어요. 자, 소나타만 해도 벌써 몇 세대입니까? 택시로만 하더라도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긴 나겠지만 재생 부품도 엄청 많고
사실 수리하는데도 사설 가면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싸게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리도 얼마든지 사설에서 수리 잘하고 최대한 돈 아껴가면서 재생품 같은 걸로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좀 아끼려고 하면 웬만한 고장에서도. 그러니까 큰 고장이 잘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부담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200,000 킬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증이 끝나요. 일반 보증 끝나고 배터리 외의 보증이 160,000 킬로고 그다음 배터리 보증이 200,000 킬로예요. 그래서 200,000이 넘어가면 모든 보증이 끝나요. 그때부터는 고장이 나면 안 돼요. 근데 감속기나 모터 같은 거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몇백 단위입니다. 에이, 고장 안 나면 되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택시 카페 있잖아요. 택시 카페에서 감속기 교체, 뭐 모터 교체 이런 걸로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이미 교체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만 그런 게 이슈가 안 되는 건 아직은 보증 기간 내에서 교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교체하신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교체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건 보증 기간 지나고 나서도 교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여러분들 나중에 뭐 대폐차하거나 그럴 때 수출 보내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웬만큼 한 200,000 후반, 300,000 타면 이제 약간 지겨워지기도 하고, 그다음 약간 네, 좀 장고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에이 이럴 거면 그냥 새 차 바꾸자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에 큰 목돈 들어갈 수리 앞두고 그냥 차 이제 팔아버리고 수출 보내거나 하면서 새 차로 대폐차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수리비 많이 나오면 에이 교체하지 말자 그냥. 자, 이게 전기 택시는 애매해요. 왜? 고장이 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중고 감가가 심하겠죠. 그러면 고장 나고 나서 그렇게 팔 수 있냐? 안 되죠.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버리면 처분을 하지를 못해요.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중요한 수리는 직영점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영, 하이테크나 뭐 블레인즈 1급 정도로 가셔야 되고 당연히 정품 부품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소나타처럼 좀 지겨워졌고 이제 장고장 슬슬 올라오네. 부조도 있네. 한 30만, 35만 탔으니까 이제 정리하자라면서 그냥 바꾸는 이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고장이 없을 때 팔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리고 보증기간 지났다. 고장이 났다. 근데 사설에서 수리를 웬만한 걸 하기가 힘들어요. 소나타는 얼마든지 사설에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설 시장이 아직 정비 시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좀 큰 고장 나고 모터 감속기 뭐 이런 거 배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고장이 나면 무조건 그냥 직영, 하이테크 아니면 1급 정도로 가서 적어도 정식에 가서 거기에서 네, 당연히 비용 굉장히 나오는 형태로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아. 나는 뭐 차 고장 난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겠죠. 근데 나는 별로 운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얘기를 드리죠. 충전 요금이에요. 저분도 불과 2년 타는 사이에 충전 요금이 오르는 경험을 하셨죠. 자, 전기 충전 요금의 이해를 잠깐 하시면 지금 나는 지금 150원대, 180원대, 200원대에 넣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 비용은 설치 프로모션 가격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완속 충전 비용은 270원에서 310원대 사이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 끝난 정상 충전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200원 초반 미만의 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아파트에서 완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프로모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야, 심야에 넣으면 되지 않냐? 심야에 운행하는데 심야에 어떻게 넣죠? 아니 물론 낮에 운행하시는 분들이야 네, 저녁에 심야에 넣으시면 최저가로 넣을 수 있죠. 근데 심야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심야에 네, 완속으로 최저가에라 어떻게 넣습니까? 못 넣잖아요. 근데 택시에서 돈 되는 시간은 언제예요? 심야예요. 아니 소나타야 뭐 낮에 운행하든 밤에 운행하든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저 전기 택시는 낮과 밤의 충전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고라도 돈 되는 시간에
더 많이 운행을 하는 쪽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쉽게 선택을 못 해요. 충전 비용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리고 이건 앞으로 가면 더 벌어지겠죠. 네. 중요한 건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뭐 100원 아직이면 그건 6개월, 한 1년, 2년 뒤에 이미 종료가 되는 가격이에요. 그게 지속되는 정상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 완속에서는 200원대 중후반. 자, 그다음 여기에서 환경부는 347원이 기준 가격. 근데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민간 충전 사업자 중에서 1위, 2위가 430원까지 급속을 올렸어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작년 초부터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팔아야 되죠. 파는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 뭐 설치, 충전 보조해서 설치해서도 비용이 있고 결국은 전기차가 팔려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차 판매량에 분명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원래 같으면 지금 가격을 올렸어야 돼요. 원래는 급속이랑 이 완속이 한 대략 한 150원 정도 이상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완속이 200원 후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환경부의 급속이 347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뭔가 안 맞죠? 자, 근데 민간 충전 사업자가 1, 2위가 430원 올렸어요. 자, 이 430원과 200원 후반에 완속을 하면 이제 대략 한 130원, 150원 정도로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비용으로 본다면 이미 완속도 대략 한 350원 정도 오르고 급속은 한 400원 후반대까지 올라야지 지금 정상 상황이에요. 근데 차를 팔아야 되니까 환경부에서 기준 가격을 347원으로 그냥 때려박고 안 올리고 있는 거죠. 이래 버리니까 원래는 이걸 민간으로 이제 다 주면서 민간으로 비용이 전환하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 사업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7,000개 중에서 6,000개 정도를 민간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멈춘 거예요. 그 사업을. 그리고 이 낮은 가격을 유지시켜 버리니까 민간 충전 사업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상위권부터 시작해서 다 적자예요. 적으면 수십억부터 많은 곳들이 수백억이 적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곰탕을 한 그릇 먹으러 갔어. 근데 곰탕 가격이 3,000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종업원이나 이거 만드는 거 원가가 한 6,000원 되는 것 같고 돈 벌려면 한 9,000원, 10,000원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3,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게 망하겠죠. 적자라서 가게 망하겠죠. 지금 충전 사업자가 그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지금 적자예요. 작년 결산으로. 근데 걔들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답이 없잖아요. 얘들이 올려야 되는데 아니면 환경부가 그걸 민간에 다 주든지 넘겨주든지 기존처럼 경매를 해서 계획대로 하든지 그게 아니면 가격을 올려줘야 돼요. 수익이 나오는 정도 구간까지. 근데 가격도 올리지 않으면서 민간에도 넘기지 않고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민간 충전 사업자들이 다 적자로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신경 쓰냐라고 하겠지만 결국 지금 충전하는 비용이 계속 지금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시를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6개월만 하고 끝나요? 택시 끝나요? 그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계속 해야 돼요. 차 사면 최소 몇 년은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몇 년 시간 동안 충전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 와닿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9년 정도, 지금부터 한 4년, 5년 된 시점이죠. 그때 충전 요금이 얼마였을까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머리가 꽝 칠 거예요. 2018년, 19년에 그때 완속으로 할인받으면 얼마냐? 60원이에요. 60원. 심지어 무료 충전도 엄청 많았어요. 왜? 설치 사업자들이 보조금 받고 설치를 해놓으면 한동안 시범 운행이나 운행하는 초기에는 아예 그냥 충전 비용을 안 받는 거예요. 보조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그걸로 설치만 쫙 해놓고 그냥 마음대로 쓰라라는 것이었죠. 회원 가입하고. 그래서 2010년대 후반의 전기차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전기 택시가 나온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사님들이 그냥
공짜로 충전하는 분들도 많았고 비싸봤자 완속 같은 거 가입하고 할인을 받으면 60원이에요. 지금 얼마라고 했죠? 290원. 아니면 뭐 200원 중반은 줘야 돼요. 근데 그때 60원이에요. 지금 비하면 얼마예요? 4분의 1, 5분의 1이에요. 완속 충전 비용이. 그러면 지금 소나타 대비 얼마죠? 40%. 근데 그 40% 금액에서 4분의 1, 5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거의 뭐 소나타 대비 8분의 1, 9분의 1 미만인 거죠. 소나타 1000만 원 연료비 나오면 거의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100, 뭐 조금 더 나오거나 진짜 짜게 진짜 공짜만 찾아다니면서 넣으면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 가격, 9분의 1 가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불과 6년, 7년 전이에요. 6년, 7년, 5년 전에 전기차를 전기 택시로 운행할 때 충전 비용인 거예요. 그때 하셨던 기사님들이 지금 다 가스택시 넘어오고 전환하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만나보면서 얘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다 포기하고 넘어왔어요. 왜? 초기에 SM3ZE 알죠? 그 SM3 차에 뒤에 길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전기차. 주행거리도 짧은 거.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자 기본적으로 차값 싸죠. 진짜 한참 할인받을 때는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 돈에 샀대요. 말도 안 되지만. 그거보다 뭐 1000만 원 중후반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값 싸죠? 자, 가스택시만큼 차가 싸요.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연료비가 가스택시 대비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행거리 짧고 불편하지만 충전 많이 해야 되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연료비가 적게 들고 심지어 그걸 팔 때 어떻게 되냐? 구입한 가격보다 더 받은 기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 수출 가거든요. 수출 가격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보조금 받고 구입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수출을 보내는 거예요. 차를 몇 년 타고 파는데 돈을 번 거예요. 놀랍게도.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전기 택시를 타신 분들이 그러면 그때 얼마예요? 가스 대비 거의 8분의 1, 9분의 1이에요. 그때 전기 택시를 타셨던 분들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40% 정도까지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3분의 1보다는 더 들고 절반보다는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40% 수준까지 전기 택시의 충전 비용이 올라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 초기부터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지금 충전 비용이 올라가는 이 비용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추이로 보면 그 마지막에 교체해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아이오닉 5, EV6 같은 것들 나왔던 그 시점이죠. 차값은 비싸지고 이걸 대기까지 있고 팬데믹 때는. 근데 이걸 저렇게 비싼 가격에 사야 되나? 저렇게 비싼 가격에 사고 심지어 지금 내가 예전 몇 년 전 5년, 6년, 7년 전에 전기차 타던 그때 충전 비용 생각하면 오르는 속도를 보면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차값은 비싸지. 충전 비용도 미래에 비싸질 거지. 그러면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니까 초기에 전기 택시를 하셨던 분들이 다 정리하고 다시 가스 택시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지금 여유 있는 분들만 전기 택시를 현재만 보고 구입을 하시는 거죠. 이게 국가 입장에선 좋겠죠. 전기 택시를 사주니까. 그렇게 충전 많이 해주는 전기 택시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기사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뭐 나라 하는 건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비용을 올려요. 네. 결국 이것도 최대한 일단 차 많이 팔고 웬만큼 이상으로 이제 딱 오면 목표 원하는 정도까지 오면 전기 충전 요금은 꾸준하게 올리겠죠. 다만 지금은 약간의 차질이 생기니까 잠깐 전기요금 인상시키는 걸 멈춰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모르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고 전기 택시를 많이 팔겠다. 전기차를 많이 팔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뭐 이를테면 한 100원, 150원 충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카드 같은 걸 마치 유가 보조금처럼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세금으로. 그러면 전기 택시는 무조건 개꿀이죠. 근데 그 정도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기 택시의 장점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타이어까지 19인치 이상짜리로 큰 걸 해버리면 사실 이게 장점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만약에 2년으로 단순 환산 한번 해보십시오. 20만 킬로까지 타는데 저분이 차값이 그게 3,900만 원을 들어갔습니다. 그 충전 비용 800 들어갔고 나머지 비용 하면 대략 4,000 후반이에요. 근데 소나타가 차값이 얼마예요? 2,000 중반. 거기에 충전 비용 2,200. 그다음 나머지 비용 하면 사실 20만 킬로까지 타는데 딱 들어간 전체 비용을 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물론 중고 잔존 가치는 전기 택시가 훨씬 높겠지만 적어도 20만 킬로 정도까지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년, 6년 전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우위에 있었어요. 중고 단가도 거의 없고 그다음 연료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서 사실 얼마 안 되면 바로 역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해도 되는 굉장히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 20만 킬로까지 가면 거의 비슷해지는 정도가 됐고, 그러면 앞으로 충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이제 6개월, 1년, 2년 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지 말고 우리가 미래도 생각하고 고민을 잘하고 자기 입장에서 전기차를 고민해야 된다. 무조건 전기차가 훨씬 연료비 적게 들고 정답이다. 자, 그건 아니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자기가 고민하고 하시는 거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는 굳이 전기 택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EV3나 EV3 17인치나 아니면 토레스 18인치, 이건 뭐 배터리도 증가했으니까, 아니면 아이오닉 6. 근데 뭐 우버, 또 여기서 우리가 콜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카카오는 상관없죠. 근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엑스라지에 들어가려고 인천공항 콜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트렁크 많이 실리는 SUV 형태여야 돼요. 그러면 토레스 18인치는 확실하게 장점이 있다. EV3는 SUV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토레스 18인치 같은 것들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일단 판매량을 위해서 잠깐 안 올리고 멈추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마치 낚싯대를 해서 미끼로 꼬시고 있다. 낚싯대에 있는 그 바늘에 꼽힌 그 먹이가 물고기 너희들 먹고 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있어요? 딱 낚아채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물면. 마치 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을 안 올리고 있는 것도 마치 낚싯대에 바늘에 있는 미끼와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고 일정 이상 들어오고 차가 팔리면 그때 이제 올리겠다라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근데 기존 같으면 차가 잘 팔리니까 계속 올려왔잖아요. 그러다가 안 팔리니까 지금 잠깐 멈춰놓고 마치 충전 요금에서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착각을 시키는 거죠. 미끼로. 거기에 우리가 미끼를 뭘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전기차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